여러분, 요즘 비트코인을 가장 공격적으로 사들이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둘 다 아닙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가장 무섭게 매수하고 있는 주체는 바로 미국의 상장사 스트래티지입니다. 보유량만 해도 무려 76만 6,970개, 지금 가격으로만 환산해보면 대략 550억 달러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도대체 무슨 돈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사는 걸까요? 오늘은 스트래티지가 어떻게 자본시장에서 천문학적인 비트코인 매수 자금을 조달하는지, 또 스트래티지 같은 DAT 기업을 평가할 때는 어떤 지표들을 봐야 하는지 상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스트래티지는 원래 비트코인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팔던 비교적 평범한 상장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사업이 애매하게 괜찮았다는 겁니다. 돈도 벌리고 현금도 있었는데 시장이 열광할 만한 성장 스토리가 없었습니다. 월가는 이런 회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CEO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애매한 회사를 비트코인을 빨아들이는 전혀 다른 구조로 바꾸기로 합니다. 2020년 이후 각국 중앙은행은 역사적인 수준의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그 당시 지금 회사 금고에 쌓인 현금, 그게 안전자산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깎이는 자산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잉여 현금을 그냥 들고 있지 말고 비트코인으로 바꾸자. 이게 바로 디지털 애셋 트레저리, 즉 DAT 전략의 시작이었습니다. 보통 회사들은 잉여 현금을 예금으로 두거나 국채로 지원합니다. 스트래티지는 그 자리에 비트코인을 넣었습니다. 평범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의 중심에 둔 상장 플랫폼으로 DNA 자체를 바꾼 겁니다.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76만 6,970개. 비트코인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니까 이 회사 하나가 전 세계 공급량의 3.6%를 들고 있는 겁니다. 지구상에 채굴된 비트코인 100개 중 4개 가까이가 마이클 세일러 금고에 있다는 얘기예요. 총 매입 원가는 약 576억 달러, 평균 단가는 약 75,696달러. 근데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트래티지는 멈추질 않아요. 분기마다, 월마다, 심지어 주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비트코인을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냥 비트코인 좀 사둔 회사가 아니라 유통 물량을 꾸준히 빨아들이는 블랙홀에 가깝습니다. 그럼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어떤 기준으로 분석해야 할까요? 매출 성장률, 영업이익률, PER 등등 전통 금융의 지표 모두 의미 없습니다. 핵심 자산이 비트코인이니까 비트코인 중심의 지표들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스트래티지를 분석할 때 진짜 중요한 단어는 MNAV입니다. 쉽게 말해서 스트래티지가 가진 비트코인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몇 배에 거래되느냐를 보는 개념입니다. 2026년 3월 기준 MNAV는 약 1.08배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MNAV가 높으면 스트래티지는 비싼 자기 주식을 시장에 팔아서 유리한 조건으로 현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 현금으로 다시 비트코인을 삽니다. 반대로 MNAV가 낮아지면 같은 금액을 조달하려면 더 많은 주식을 찍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전환사채나 우선주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삽니다. 즉, MSTR에서 중요한 변수는 비트코인 가격만이 아닙니다. 시장이 스트래티지의 몇 배의 프리미엄을 인정해 주느냐. 그게 보통주, 우선주, 전환사채 발행 등을 포괄하는 자본 조달 전략 자체를 바꿉니다. 스트래티지의 핵심 차별점은 비트코인을 계속 살 수 있게 만드는 세 개의 자본 조달 구조입니다. 첫째, 전환사채입니다. 총 금액 약 82억 달러, 평균 금리 약 1.4%, 전체 자산의 15% 수준입니다. 금리가 엄청 낮죠? 왜 이런 조건이 가능하냐면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의 가격이 낮을 때는 채권으로 이자를 받다가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 차익을 온전히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스트래티지는 그 업사이드를 미끼로 초저금리 자금을 끌어옵니다. 둘째, 우선주입니다. 스트래티지의 우선주는 약 8에서 10.5% 배당을 주는 구조로 비트코인 직접 투자는 부담스럽지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자금을 여기로 끌어옵니다. 이 경로로 조달한 자금만 약 38억 달러입니다. 전체 자산의 약 7% 정도죠. 셋째, 보통주입니다. 엠네브 프리미엄이 살아있을 때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대비 고평가된 보통주의 유상 증자를 통해서 비싼 자기 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다시 비트코인을 삽니다.
주가가 강할 때는 주식으로, 채권 수요가 있을 때는 전환사채로, 배당 수요가 있을 때는 우선주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월가의 모든 자금 통로를 맞춤형으로 쓰는 회사. 그게 지금의 스트래티지입니다. 스트래티지가 빚을 내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구조를 보면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면 파산하는 거 아닌가요? 와 같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숫자만 보면 시장이 걱정하는 것보다 방어력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7800달러 기준 LTV는 약 15%, 우선주까지 포함한 실질 레버리지는 약 22% 수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주택담보대출로 비유해보면 10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2억 2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겁니다. 위험한 수준은 절대 아니고 충분한 안전마진이 보장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꼭 생각해봐야 할 리스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중 하락 가능성입니다. 비트코인이 빠질 때 스트래티지는 더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코인 가격 하락에 엠레브 프리미엄 축소까지 겹치면 낙폭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커질 수 있어요. 둘째, 차환 리스크입니다. 만기가 돌아오는 전환사채를 나쁜 시장 환경에서 다시 조달해야 하면 과거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규제와 회계 기준 변화입니다. 비트코인 무한 매수 구조는 자산 가격, 회계 처리, 규제 환경에 동시에 민감합니다. 회계 기준 변경에 따라서 회사 손익이 몇천억 단위로 바뀔 수도 있고 지니어스나 클래리티 액트 같은 법안이 어떤 방향으로 통과되느냐에 따라 회사의 존폐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그 비트코인을 바탕으로 신용을 창출하고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그 자금으로 다시 비트코인을 삽니다. 비트코인 가격, 엠레브 프리미엄, 자본 조달 환경, 주당 비트코인 노출. 이 네 가지가 같이 굴러갈 때 이 회사의 엔진은 풀가동됩니다. 비트코인을 무지성으로 계속 매수하는 회사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매개로 한 자본시장 자체를 설계한 회사. 그게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입니다. 냠냠. 돈 되는 코인 정보만 편식하자. 그게 얌얌 코인입니다. 구독이랑 알림 설정 해두시고요. 텔레그램도 있어요. 링크는 설명란에. 다음 영상에서 봐요.